그날 이후 초카라 불렸던 아이. 사건은 처음부터 큰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6년 3월 경기 김포. 3살 남자아이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멍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아동학대를 의심했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아이와 함께 병원에 온 사람은 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서류상 관계는 이모. 그래서 이 사건은 아주 빠르게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이모가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 하지만 수사는 언제나 서류보다 늦고 진실보다 느립니다. 경찰은 아이의 출생 기록과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누가 아이를 낳았는지, 누가 보호자인지, 왜 호적과 실제 양육자가 다른지, 그리고 결국 유전자 검사가 진행됩니다. 결과는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모로 불렸던 여성은 아이의 친모였고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언니의 남편, 즉 형부였습니다. 조카로 자라던 아이는 사실 가족 안에서 숨겨진 관계의 결과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성의 삶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독립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언니 부부의 집에서 함께 살았고 그 안에서 형부로부터 반복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언니 부부의 호적에 올려졌고 세상에는 조카로 소개되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조금 특이하지만 설명 가능한 가족 구조였고 그래서 누구도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있었지만 아이를 보호하는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출생의 진실은 숨겨졌고 양육의 책임은 모호했고 폭력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졌습니다. 사건 당일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뒤 사소한 요구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는 일.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는 폭행을 당했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아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장기간의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 그리고 사건의 특수한 맥락이 양형 사유로 언급됩니다. 형부에게는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형량은 확정됐고 사건은 법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고 자신의 부모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자신을 지켜줄 어른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권력은 위로 향했고 폭력은 아래로 흐르며 가장 약한 존재가 모든 결과를 떠안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범죄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장애, 가족 내부 권력관계, 친족 성폭력, 아동학대, 그리고 보호 시스템의 공백이 한 울타리 안에서 겹쳐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특별한 비극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세상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는 그날 이후의 시간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